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인데 이야기할 기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오랜 기간 전국 각지에서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또 탄핵을 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양쪽의 의견을 듣고 증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도 법원을 믿고 버틴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재판은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구나. 또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재판에서 다투어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에게 재판 포기를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형량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량은 저한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탄핵의 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감 생활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량에 대해서는 무덤덤했기 때문에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운영에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을 받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아는 사람의 그 사익을 챙겨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저 자신한테 떳떳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그 많은 편지가 제가 수감 생활을 버텨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떳떳하셨다. 뇌물을 받거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떳떳하셨기 때문에 1737일 4년 9개월의 감옥 생활을 견디실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부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또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것은 구군이 달린 문제라서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이것은 해내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나 보고를 받았을 때 벌써 상당한 여러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보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정치적 부담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고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거 참 해야 된다 알면서도 손을 못 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같이 이거 터질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나서서 하지를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선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공무원 연금 이게 적자 때문에 하루에 80억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올해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100억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많이 국민에게 알리고, 물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또 합의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결정이 된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했더라면 제가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되고 점점 더 부담은 커져서 이제 더 안 되고 이런 걸 알면서도 제가 안 했다면 오히려 자책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정말 참된 지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0억 국민 세금이,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적자로 인해 국민 세금이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개혁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제 71세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갚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